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랜드의 저희기로입니다. 오늘은 2040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 롯데월드 전철에서 찍은 사진인데 좀 잘 나왔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서울시에 대해 우리가 사는 서울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더 멋진 서울로 이제 발전을 하려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짜면 좋겠는가. 2040, 2040년까지의 한 20년 동안의 계획을 서울시에서 만들었죠. 만들어서 완전히 고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이죠. 특히나 한강, 아까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한강이라는 아주 훌륭한 이 강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더 큰 빛을 발하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아파트 35층 층고를 완전히 철폐를 해버렸습니다. 전임 시장 때 이 35층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죠. 근데 사실 이 층고를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제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중국에 베이징에 갔을 때 보니까 건물들을 보고 깜짝 놀랐죠. 강변에 아주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한강은 강은 기가 막힌데, 한강변의 건물들 보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한을 철폐를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하겠다.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용도 지역을 아주 자유롭게 하겠다. 지금은 건물을 지으려면 그 용도에 따라서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무슨 공업지역,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름대로 드는데, 요게 이제 공문이죠. 2023년 1월 5일 날 보도자료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보면은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확정이죠. 근데 이것이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과정은 길죠.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모든 서울의 개발의 아주 근간이 되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죠. 또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베스트의 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은 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을 유연화해서 시민생활 공간단위에 주목을 해가지고 7대 공간계획도 제시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35층 규제도 철폐하고, 또 도보로 30분 내 자립생활권의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유롭고 이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공간이 아주 매력적으로 이런 서울을 좀 만들겠다. 이런 이제 아닌데, 향후 20년 동안의 근간이 되는 이런 개발 골격이니까요. 잘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아파트 높이 35층 완전히 철폐해서 지금은 이제 40층, 50층, 60층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성냥갑 같은 그러한 아파트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비욘드 조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도입하겠다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업무지 상업지역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허가를 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는 게 태어나서 집을 짓고
또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와서 이제 쉬다가 또 여가 가족들하고 놀러도 가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멀리 나가야 됐죠. 교통도 많이 막히고 또 출근을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을 한 에리어 내에 묶어서 일도 하고 잠도 자고 또 시장도 보고 또 놀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 바운더리 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을 자유화하겠다. 굉장히 바람직하죠. 상업지역이니까 상가 건물만 지어야 되고, 주거지역이니까 아파트만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틀에 박힌 거죠. 이런 거를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든 게 도시기본계획의 그 근간이 아닌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죠. 근데 이것이 법제화되고 어떤 그 확정을 하기까지는 쉽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보행 일상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도보로 30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 이 지역 에리어를 30분 내에 걸어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한꺼번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25개의 구를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겠죠. 그리고 또 4대 혁신축 연계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개발 방향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대 혁신축이라는 게 뭐냐 하고 보니까 4대 혁신축의 육성 방향 및 주요 거점별 개발 방향인데, 이 개발은 균형 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서울이 원래 강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발전이 되다가 강남으로 이제 확장을 했죠. 그리고 강서, 또 강북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개발을 했는데, 청년 첨단 혁신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홍릉 바이오의료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청량리역 배후 기능을 활용해서 홍릉 창동 바이오 메디컬 혁신 산업 공간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홍릉 청량리에서부터 창동 상계동까지 한 라인을 형성해서 축을 형성해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창동과 상계동이 개발이 되는 거고, 또 광운대역 앞에 또 개발이 되고, 홍릉 또 개발, 청량리, 왕십리, 성수동, 건대 이런 데가 중심이 돼서 다 개발을 하겠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어디가 개발되는 거를 한 그 표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거는 많이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다 고시를 했으니까 기준으로 해서 어떤 투자를 할 때 판단하시면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 감성문화 혁신축이다 그래가지고 상암동하고 수색, 마곡지역 그리고 또 김포공항 그 주변을 감성문화축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 다음에 국제경쟁 혁신축이다. 그래서 광화문, 서울역으로 해서 용산, 여의도, 영등포 이쪽 또 마포 공덕동까지 이쪽 지역을 또 개발하겠다. 거기에다가 구로동하고 가리봉동, 일명 지벨리라고 그러는데 이쪽도 연계해서 국제경쟁 혁신축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융합혁신축. 이건 뭐냐 하니까 미래융합혁신축. 앞으로 미래에 강남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역, 또 양재동, R&D 혁신지구로 해서 개포 포유밸리, 수서 문정 지역 중심을 연계해서 AI 빅데이터, IT 로봇 산업,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 아주 그 서울에서 강남 핵심 축에다가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죠. 지금 삼성역만 해도 현대그룹 사옥을 짓고 있는데 지하를 다 뚫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프로젝트가 근간이 돼서 4대 혁신축으로 된 거죠.
그래서 강남 도심에서 삼성역까지 마이스 산업 특화 육성을 하겠다. 수서 문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로봇 IT 산업을 특화시키겠다. 대한민국의 이제 먹거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4대 혁신 축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변축을 개발하겠다 이랬는데요. 수변축 개발은 공원과 녹지 수변축인데, 공원도 그 이제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하니까 많이 가서 여가를 즐겨야 되고, 또 녹지축, 그 서울이라는 곳이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거는 아주 그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북한산, 또 이쪽 수락산, 불안산, 이쪽 남한산성, 이쪽 전체 관악산까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가운데는 아주 멋진 한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도시 여건으로서는 최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변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게 뭐냐 하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개발의 아주 기본입니다. 인류가 지구에 와서 처음에 집을 짓고 생활을 한 게 이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로 한강이 있어서 이렇게 큰 도시가 됐죠. 한강 외에, 한강에서 뻗어나가는 이제 지천이 있는데, 그래서 한강과 천을, 지천이 있는 4대 지천이라고 그러는데, 안양천, 홍제천, 중랑천, 탄천, 이 천변으로 다 개발을 합니다. 천변으로. 중랑천 같은 경우는 동부 간선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이거를 다 지하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하로. 그럼 그 지상은 이제 녹지축으로 또 만드는 거죠. 아주 멋진 그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판단할 때는 천을 중심으로 해서, 물길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셔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개발되는 거를 보니까 동북권, 동쪽하고 북쪽의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서울 전체로 보면은 개발이 조금 덜 됐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청량리, 왕십리, 이게 동북이죠. 그리고 창동, 상계동, 이것도 이쪽 지역을 신성장 교통 경제 거점으로 균형 발전을 시켜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상계동, 창동 이쪽 하면은 굉장히 부실했었죠. 건물도 그렇게 큰 건물이 많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동북권 개발 축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은 뭐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이 동북권을 미래 발전에 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북권은 그럼 어떠냐 보니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그쪽이죠. 상암동, 수색,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창조문화 중심지로 또 육성을 하겠다. 지금 뭐 상암동에도 굉장히 큰 건물을 짓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죠. 과거에도 계획은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늦어지고 또 지연되고 이랬었죠. 그 다음에 서남권은 여의도, 영등포, 여의도가 또 아주 개발의 핵심 축 아닙니까? 특히 아파트가 너무 노후되고 오래돼서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35층 룰도 철폐됐기 때문에 아주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산, 대림동, 또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서남권을 또 축으로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동남권 개발. 동남권은 어디냐 하니까 이쪽 강남 도심 쪽에서 잠실, 수서 문정, 천호 길동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족 기능을 강화한 청년 문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도심권이죠. 도심권은 어디냐 하니까 서울역 앞에, 서울역 주변 지역과 용산 이쪽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용산은 아주 떠오르는 미래 그 개발지죠. 뭐 개발을 시도한 거는 꽤 됐습니다만은 아직 결실은 맺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앞으로 서울에서 그 가장 가치가 높은 곳이 어디냐 하니까 용산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산에서 왜 그러냐 하니까 교통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용산에서 그 이쪽 남산까지 녹지축이 또 형성이 돼 있고요. 또 서울 어디를 가도 교통이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도심권에 또 특화 산업을 육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청량리 왕십리 지역, 창동 상계동, 상암 수색, 여의도 영등포, 강남 잠실, 수서문정, 천옥일동, 서울역 주변 용산 지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대 혁신축으로 계획을 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이 발전이 되고 또 커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내가 집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건물 상가를 사야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되겠는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답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역별 발전 구상 지역과 그 주변 그리고 한강 지천 수변 지역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는 겁니다. 투자할 때는.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하면 주식처럼 뭐 샀다 팔았다 하면 할 수도 없죠. 그러면 장기적이면서 인문학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인문학적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이 돈을 이제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또 조금 벌어서 조금 쓰면 되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상의 그 돈을 벌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더 손실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은행 금리에 요즘 은행 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부동산 수익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데 10% 이상만 수익이 되면 부동산 투자해서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10% 이상만 수익이 되면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억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버는 거고요. 2억을 투자하면 2천만 원을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을 벌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돈의 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2천만 원 벌었으면 그걸 가지고 또 투자해서 또 2억 2천에서 또 더 벌고 해서 불려나가는 게 투자의 기본인데 그냥 일확천금으로 한꺼번에 대박을 내야 되겠다. 이런 건 좀 인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마음적으로 손실이 크죠. 그리고 신설 역세권 투자할 때는 항상 신설 역세권에 투자하셔라. 늘 말씀드리던 겁니다. 근데 서울에 새로 만들어지는 역이 어딨냐?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9호선 연장선도 있고 또 GTX도 또 있고 그래서 새롭게 아직 역은 없는데 또 역이 있더라도 여기 새로운 역이 하나 더 붙어서 환승역이 된다든지 이런 곳을 주목하시면 서울에 투자해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그 관심이 있거나 서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아주 열심히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메일 보내주셔도 되고 전화 문자 주시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40 그 서울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